자, 이제 또 자리 착석 좀 할까요? 아니, 그 전까지는 그렇게 짧게 했는데 뭘 또 쉬어요라고 하시는데, 자, 이번 시간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좀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좀 더 한 번 더 쉬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우리가 펀드에서 포트폴리오 하거든요. 그 포트폴리오가 도대체 뭐고, 그쵸?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만드는 건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하니까 구두선전 생각하시는데 그 구두선전 아닙니다. 펀드 투자에 있어서 포트폴리오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설명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께서 회사를 출근하셨어요. 회사 출근하셨는데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네요. 자, A라는 엘리베이터와 B라는 엘리베이터 두 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 올라가야 될 목적층이 애석하게도 100층입니다. 100층. 자, 100층에 있는 여러분 사무실까지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A 엘리베이터와 B 엘리베이터 두 개가 있어요. 자, A 엘리베이터와 B 엘리베이터 중에서 어떤 엘리베이터를 타시겠어요? 자, 출근 막 하셨다. 어떤 거요? 함정 없습니다. 예, 함정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물어본 겁니다. 그렇죠? 뭐 먼저 오는 거로 타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먼저 오는 거로. 자, 그랬는데 내가 퇴근을 하면서 우연하게 봤어요. 우연하게 뭘 봤냐면 엘리베이터 두 대가 수리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한 엘리베이터는 줄이 조금 더 굵긴 하지만 한 줄로 되어 있었고요. B 엘리베이터는 자, 그 엘리베이터 줄이 좀 얇지만 이렇게 줄이 세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닥으로. 자, 그러면 자, 내일부터 어떤 엘리베이터를 타시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B죠. 예, 당연히 B 엘리베이터 타겠죠. 자, 그렇다고 A 엘리베이터가 100층까지 못 올라가나요? 그럼 기능상의 문제가 있나요? 그건 아니겠죠?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고 A 엘리베이터가 100층까지 못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기능은 같지만 안정도가 얘가 좀 더 높겠죠. 줄 세 가닥짜리가. 예, 이걸 우리 투자 쪽으로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수익률은 동일한데 안정성이 더 높아지는 것 또는 수익률이 동일한데 위험을 더 낮추는 것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누구나 다 포트폴리오 하고 싶죠. 수익률은 동일한데 위험이 더 낮아지고 안정도가 높아지면 누구나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함에 있어서 A와 B 엘리베이터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이거죠. 통줄로 하나 묶는 것이 아니고 줄을 몇 가닥으로 분산한 거죠. 나눈 거죠. 분산한 거죠.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결정적으로 어떤 효과가 투자에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장점과 어떤 의미를 알았고요. 이걸 한번 펀드 주식 투자에서 볼까요? 우리 투자해서 자, 주식시장의 코스피가요. 이런 식으로 크게 유동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께서 자그만 조각배에 몸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파도가 확 쳤을 때 어때요? 끝까지 올라가죠? 파도 끝까지. 아마 여기 뚝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확 떨어질 때 어때요? 또 파도 끝으로 이렇게 확 떨어지죠? 또 올라가면 이 고점까지 또 확 밀려 올라가지 않습니까? 작은 조각배면 굉장히 가볍게 막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 어때요? 이게 만약에 우리의 투자의 수익이라면 어떨까요? 먹을 때는 천당, 잘못 먹으면 지옥. 그쵸? 잘못 먹으면 천국, 잘 먹으면 천국, 잘 먹으면 지옥. 이거 우리 원하지 않아요.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뭐예요? 투기잖아요, 투기. 그죠? 뭐 아니면 도 아닙니까? 이런 거보다도 이런 건 어떨까요? 올라갈 때는 먹을 때는 조금 덜 먹고 대신에 어때요? 떨어질 때는 좀 덜 떨어지는 겁니다. 또 올라갈 때 역시 좀 덜 먹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큰 항공모함이나 큰 유조선 기억나죠? 굉장히 큰 이렇게 조각배 이렇게 흔들려도 같은 파도라면 얘는 마치 이런 식으로 좀 덜 흔들려 가겠죠? 포트폴리오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많이 먹고 많이 깨지고 많이 먹는 거나 덜 먹고 덜 깨지고 덜 먹는 거나 그쵸? 뭐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죠? 똑같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뭐냐면 얘는 우리가 언제나 찾아도 어때요? 거의 평균 수익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확인할 수 있죠. 언제나 안정적인 수익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요동치지 않으니까 크게 그죠? 수익률 전체적인 평균은 보세요. 전체적인 평균 수익률은 같을 겁니다. 이 평균을 내면. 하지만 얘는 언제나 찾아도 시기에 대한 얘만큼이나 시계들을 잘 봐야 되고 언제가 고점일까? 언제가 저점일까? 이런 거 고민 없이 그냥 언제나 우리 생활하면서 찾아도
해가도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 우리의 결정적인 이유죠. 왜? 우리는 직업이 있고 그 펀드 얼마 투자한다고 해서 거기에 올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주식시장이 언제 오르고 언제가 저점인지를 우리가 매일 모니터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꼭지점에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기를 타이밍을 계속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그냥 편안하게 그쵸? 우리 직장 다니면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더욱더 포트폴리오를 해야 됩니다. 근데 포트폴리오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하기 위해서 결국 뭐예요? 분산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이 분산 투자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분산 투자가 있어요.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분이 계세요. 계란을 양쪽으로 이렇게 담근 건 좋아요. 근데 그걸 양손으로 들어요. 그게 분산 투자 효과가 없죠.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같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산 투자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분산 투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과 수익을 위한 분산 투자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기 위해 상호 보완 관계를 이용해서 하는 분산 투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는 뭐예요? 후자겠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먹기 위한 분산 투자겠죠. 그러면은 어떤 것이 분산 투자가 초과 수익을 먹기 위한 분산 투자인지 볼게요. 즉 그 얘기는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다 포트폴리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식은 깨져야 돼요. 분산 투자한다고 다 포트폴리오는 아니다. 그거 알고 잠깐 이 화면을 제가 지우고 볼게요.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하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분산 투자에는 두 종류가 제가 있다고 했어요. 분산 투자한다고 다 포트폴리오가 아니니까 첫 번째 분산 투자를 하면 초과 수익을 위한 분산 투자 볼까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가면 또 증권사 가면 국내에 이거 드시고요. 국내에도 해야 되고 해외에도 이렇게 나눠 투자하면 분산 투자가 되고 포트폴리오 하셔야 되니까 뭐 브릭스도 하시고 그쵸? 우리 저번처럼 그다음 러시아에도 하시고 많이 했잖아요. 우리 과거에. 그렇게 많이 해왔죠. 인도 특히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볼까요? 이거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11년 9월까지 각 나라에 우리가 투자하는 각 나라의 종합주가지수의 증감률을 나타낸 겁니다. 증감률. 보면은 매날의 노란색이 미국의 다우지수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빨간 선이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인도랑 중국의 종합주가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층 떨어져서 저 맨 위에 있는 것이 러시아의 종합주가지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볼까요? 미국 다우지수가 조금 오를 때 한국 코스피도 상승하고 한국 코스피 상승하니까 마찬가지로 인도 중국도 상승했고 다 상승했어요. 또 떨어질 때 볼까요? 미국의 다우지수가 떨어지니까 모든 주식이 각 나라 종합지수 진폭만 다르지만 또 다 떨어지고 있죠? 또 어때요? 다 같이 오르고 있죠? 방향이 다 같지 않습니까? 떨어질 때 같이 다 떨어지고 오를 때 다 같이 올라가고 근데 이게 초과 수익이지?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볼까요? 이 진폭을 보자는 거죠. 분산 투자는 우리가 원하는 보완적인 관계에 대한 진정한 포트폴리오는 진폭이 같고 방향이 달라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방향은 같고 진폭만 다르죠. 이거는 초과 수익을 위한 분산 투자입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미국의 다우지수가 약간 1배 정도 흔들릴 때 우리나라 코스피는 약간 3배 정도의 요동폭을 갖고 움직입니다. 또 중국과 인도는 약간 5배에서 6배 정도 진폭을 갖고 움직이고요. 러시아 볼까요? 러시아는 약간 어때요? 15배. 이게 굉장히 그 미니멈으로 잡긴 했지만 약간 15배 이상의 진폭을 갖고 움직이죠.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각 진폭만 다르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또 반대로 떨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할 때 이런 거 한번 가정해 볼까요? 우리나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여러분께서 주식형 펀드를 70을 투자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분산 투자라고 해서 20을 투자했고요. 그 다음 러시아에 10을 투자했다 가정해 볼게요. 자, 올라갈 때 가정해 볼게요. 올라갔을 때 미국의 다우지수가 10%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미국의 다우지수 10% 정도. 자, 다우지수가 10% 업이 된대요. 올라갔어요. 위로. 비추니까 옆에 쓸게요. 자, 올라갈 때 미국의 다우지수가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때요? 약간 3배라고 올라갔죠? 3배 정도 올라가니까 30%겠네요. 그러면 내가 70 투자한 게 70에 30% 수익이 났으니까 21이 더 난 거죠, 수익이. 자, 중국은요, 60% 정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20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60% 먹었으니까 12가 더해질 거고요.
자,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10을 투자했는데 어때요? 150%,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에 15 빼면 150 아니에요? 이거 두 개만 더해도 이미 나는 100을 상회하죠. 그죠? 원금이 뽑았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투자는 제일 적게 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투자한 원금보다 훨씬 더 상회했죠? 더블이 나왔죠, 거의. 예, 이게 바로 초과 수익입니다. 초과 수익, 그쵸? 상당한 초과 수익들을 먹는 거고. 근데 문제는 반대로 떨어질 때 볼게요. 떨어질 때 어때요? 반대로 해야 되겠죠? 70에서 얘가 다우지수가 10% 이번에는 하락을 했어요. 하락했을 때 한국에 내 투자한 주식형 펀드는 70에서 20을 빼니까 약간 49 정도가 될 거고요. 원금이. 얘는요. 20에서 12 빼니까 8. 자, 러시아는요. 10 투자했는데 150% 이상 하락한다고 해서 140 정도야 이렇게? 아니죠. 예, 0이나 거의 0원이겠죠. 0원. 없겠죠. 그죠? 하지만 뭐예요? 떨어질 때도 엄청나게 많이 잃은 거죠. 엄청나게 많이 잃었지만 얘 같은 경우 뭐예요? 10 버리는 거로 끝나죠. 이렇다고 해서 이거에서 140 까먹고 이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시는 것처럼 분산 투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각 나라별 이거 특성이죠. 각 나라별 종합지수의 이런 집복차를 이용한 초과 수익을 위한 분산 투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알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이런 형태는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순간.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분산 투자에는 상품의 각 보완 관계를 이용해서 아까처럼 안정한 수익률을 노리는 분산 투자가 있는데 그건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지워주시고요. 자,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처음 1강 때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하고. 우리가 저축을 하는데 말이에요. 저축을 하는데 저축은행의 저축금리가 5%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저축을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로 가요? 저축은? 이런 형태로 가죠. 그렇죠? 그리고 5%의 이자로 알고 우리가 저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이자는 2.7% 이자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2.7% 이자는 실질적으로 5%의 저축금리를 갖고 저축을 해도 2.7% 이자를 준다고 했어요. 문제는 이 저축을 보니까 매달 이자가 흔들리나요? 그렇지 않죠? 예, 경기 나쁘다고 저축은행에서 다음 달 이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아시죠? 예. 이 매력 때문에 저축을 하는 거죠, 사실은. 경기 요동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매달 안정적인 이자를 주고 원금 보장이 된다는 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좋다 이거죠. 이런 방법을 쓰는 건 좋지만 이 돈으로 결국 우리는 뭐 할 겁니까? 궁극적으로. 1년 후에.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사던가 뭐 서비스를 받던가 뭘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물가는 몇 %로 오른다고 했습니까? 평균? 최소 3.5%입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이거는 그 보수 잡은 건데 3.5%로 이미 뭐예요? 내가 1년 후에 그 돈을 빼서 내가 원하는 걸 살려면 이미 그 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축은 자산을 보존하거나 늘리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고 결국은 소비 개념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적어도 우리는 이거 이상을 받아야 내 실질 자산이 뭐예요? 증식되거나 보존되지 않아요? 적어도 이거 이상 받으면 그때부터 증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죠. 저축자는 좀 그런 성격으로 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물가 상승률보다는 더 올라야 되고 그거보다 적어도 내가 최소 1%는 2%는 뭔가 이자를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하려고 보니까 3.5%의 저축처럼 3.5%의 내가 세후 이자를 얻으려면 저번에 말씀드린 7.5%짜리 저축을 들어야 돼요.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요 밑에는 이제 개념에서 우리 요 논지에서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이 라인 한번 제가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물가보다 최소한 같거나 더 많은 이자를 더 받아야 돼요. 이 라인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런 선이 하나 있고요. 또 반대에 똑같이 요런 선이 하나 있다 가정해 볼게요. 자, 요렇게 뒷폭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두 선이 만나면 평균을 그리면 이 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죠? 예, 이 선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상품의 아까처럼 진폭은 같고 초과수익은 뭐 써요? 진폭이 같고 방향도 같았죠? 얘는 어때요? 진폭은 같은데 방향이 틀리죠? 이렇게 상품에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안정한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구조, 그런 분산 투자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를 우리가 우리나라의 코스피 주식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 아래에 있는 건 뭐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아는 하나의 예를 들면 환율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주식형 펀드에 어느 정도 내가 메인으로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분산해서 같이 넣는 것. 그래서 이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면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정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개념까지만 전달했어요. 저희 기본 강의 시간에는 이제 저런 실제로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찾아볼 겁니다. 그쵸?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억할 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포트폴리오란 수익률은 동일하게 가면서 위험을 낮추고 안정성을 높이는 거라고 했고요.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기본 전제가 분산 투자였지만 분산 투자가 곧 포트폴리오는 아니다. 그렇죠? 분산 투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초과 수익을 노리는 분산 투자가 있더라. 즉 방향이 같고 진폭이 다른 거죠. 그죠? 방향이 같고 진폭이 다른 건 초과 수익을 노리기 위한 분산 투자였고 우리가 원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분산 투자의 방법에는 방향과 진폭이 서로 진폭은 같고 방향이 달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포트폴리오가 아니다. 분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다음 강의 끝나고 나면 집에 가셔서 본인이 갖고 있는 펀드가 어떤 펀드인지 좀 보세요. 이제 아마 조금씩 보일 겁니다. 그쵸? 그것이 과연 본인들이 알고 있는 목적한 포트폴리오가 맞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 이제 드디어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를 목적까지 바람도 불고 풍랑이 쳤을 때 어떻게 운전을 잘해서 가는지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의를 하고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갈게요.